지금 이제 우리 보는 부분이 우리가 등기소에 가져가는 그 서류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등기할 때는 이런 서류들 가져와라. 그래서 아까 등기 신청서를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첨부정보에서 우리 신청서 옛날에는 그 첨부정보로서 그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지금은 이제 신청서에 같이 적어간다 그랬죠. 그것까지 지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서류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240, 그 4쪽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가져가는 이제 서류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이제 쭉 우리 아까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아까 종합적으로 이제 서류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아까 우리가 신청서 이렇게 좀 봤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그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같이 적어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하고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이제 거기 같이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첨부 정보로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에 가져가는 이제 서류 중에서 원인 증명서면 요구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계약서거든요. 계약서. 소유권이 넘어간 원인. 계약서에 이제 그 투기 여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거민 찍혀 있는 이 거민 계약서를 또 요구하는 등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운 계약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에 그 실거래가액 신고에서 실거래가액 신고 필증을 또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기소 갈 때. 그리고 뭐 인감, 우리 교재는 지금 인감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인감대에서 가져가는 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우리 강론에서 뭐 말소 등기나 이런 등기 할 때 우리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들 뭘 가져가라 했죠? 예, 그렇죠. 이게 승낙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거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법 배울 때 도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도나 이렇게 건축물 도면을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 또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장이 있었죠. 그죠? 우리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우리 이제 대장을 떼서 또 우리 등기소에 또 갖다 줘야 되는 등기들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 첨부 정도를 이제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옛날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냥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종합적으로 그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갈 때 아까 요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봤죠. 그래서 약지 보이기, 요게 이제 임의적이다 그렇게 봤고요. 원인 서면으로서 이제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거민이 찍혀가는 등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요 거민을 받아야 되는 등기인데, 요 투기 여부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요거고 할 때, 우리 이제 그 개나 소나 거민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거민을 받아서 갖다 등기는 요 계약일 때만이에요. 계약일 때. 그 계약이 아닌 것들은 증여 교환 다 계약이거든요. 요 계약일 때는 거민 받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냐면 요 이전 등기할 때만이에요.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요 이전 등기, 요 등기로 할 때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계약서에다가 구청에 가서 우리 거민이 찍혀 있는 이렇게 거민받은 이렇게 계약서, 이게 도봉구청장의 직인이거든요. 그래서 거민이 찍혀있던 이 거민받은 이 계약서를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 등기가 우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거민받은 계약서를 갖다 준 등기는 이 개나 소나 거민받는다. 그래서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이 아닌 것들은 상속 이런 것들은 거민 필요치 않고,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뭐 전세권, 뭐 지상권 이런 등기할 때는 거민 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갈 때만 거민이거든요. 그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 가등기가 아니라 우리 본등기할 때입니다. 우리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로 갈 때 거민을 받습니다. 우리 가등기할 때 거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실거래가 이렇게 신고 필증해가지고 이제 실거래가에서 매매 목록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요것들은 나중에 요거는 요 아까 거민은 개나 소나죠. 근데 거기서는 하나가 더 붙어요. 매매입니다. 모든 계약이 아니라 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입니다. 소유권 요 이전 등기, 요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죠. 요거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이제 배울 텐데요. 그래서 그 실거래가 신고는
우리가 모든 등기 아니라 이렇게 매매일 때,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만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에서 그 거래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우리 등기소에 갖다 주게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등기 필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본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들 중에서요, 우리 하나 몇 가지 좀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인감은 우리 교재에 지금 없고요. 뭐 할 때 보고, 우리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그 강론할 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교재에 우리가 이해관계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이 뭐를 갖다 달라고 했었죠? 그 승낙서를 요구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우리 이제 승낙서를 가져가는 등기고, 이제 우리 요 앞에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강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하나 기억을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우리 승낙서를 가져가는 등기에서는 그 승낙서를 안 가져가면 우리 등기한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 각하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 등기나 나중에 우리 말소 회복 등기, 대표 순서 요 두 등기일 때는 요 이해관계인은 우리 손해 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꼭 승낙서를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승낙서를 갖다 주지 않으면 우리 등기한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각하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거 하나, 우리 권리 변경 등기에서 우리 권리 변경 등기는 우리 전세금이 2억에서 여러분 2억 8천만 원 이렇게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권리 변경 등기 전전주인가요? 봤을 때. 자, 요 이해관계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등기 줬죠. 자기는 돈 많은 은행이니까 내가 1번 순위로 부기등기 순위로 돈을 받아야 좋다라고 승낙해서, 그래서 그 이해관계인의 요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등기는 되게 승낙 안 해줬죠, 그죠? 그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는 요 부기등기가 아니라 이렇게 주등기 형식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나 요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들의 승낙서를 갖다 달라, 안 갖다 주면 각하시킨다. 근데 이 권리 변경 등기,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아니라 권리 변경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져오든지 안 가져오든지 각하시키지 않고 다 등기를 해준다. 근데 그때 주등기를 해줄 것이냐 부기등기를 해줄 것이냐는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안 오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다른지다. 그래서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등기 오고 갖다 주지 못하면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인의 이 부분이 또 처음에 잔뜩 중요해요. 승낙서를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멸실등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고, 요 등기 명의인 요 표시 변경 등기 있었죠. 요것들은 여러분이 집이 나라가 사라져서 멸실등기나 부동산 표시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상호 바뀌고 여러분 주소 바뀌었다고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있더라도 이것들은 승낙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멸실등기나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이 도면, 우리 지적도 임야도 지적법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건축물 도면, 이 도면을 갖다 줘야 되는 등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기본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도면을 갖다 줘야 되는 등기가 253페이지에 이렇게 크게 두 개집니다. 우리 부동산의 요 일부, 요 포인트 기억해요. 우리 일부에 여러분 우리가 일용이 엄마 기억나시죠?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이 가능했죠. 우리 용의권의 대표 선수가 전세권이죠. 우리 방한칸 전세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이렇게 일부일 때 전부가 아니죠. 도면 일부 이렇게 안겨는데 그거는 그림을 볼게요. 그림이 없어서 자 부동산의 일부에 집에 이렇게 일부에 전세가 들어가면 어느 방이 전세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일부일 때 도면을 요구합니다. 전부일 때는 도면을 갖지 않고 용의권일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일부일 때 도면을 갖다 주고요.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도면을 갖다 주거든요. 보존 등기할 때는 우선 한 필지에 여러 개 건물의 보존 등기할 때 가져가요. 자, 우리가 이 100번지 토지에 여러 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제일 먼저 새집 짓고 가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100번지에 2개의 건물을 신축했는데, 자, A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신축했을 때 큰 건지 좌측에 있는 건지 우측에 있는 건지 작은 건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을 요구합니다. 도면은 그 어느 부분을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일부를.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 한 개의 건물, 한 필지 한 개의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할 때는 도면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 필지에 수개의 건물 보존 등기할 때 도면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 우리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나중에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각각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의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로 갈 때만 이 도면을 요구합니다. 다른 등기할 때는 우리가 등기소에 도면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 4가지 일용 연마 등기가 가능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때 도면 갖다 주고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인데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 보존등기와 구분 건물 보존등기일 때만 도면을 갖다 준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도면 1보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1보 이렇게 도면 1보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그 지금 253페이지에 거기 볼까요? 도면에서 그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렇게 써 있죠. 1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한 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한 필지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신축돼서 보존 등기할 때는 어느 부분인지 등기소에서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을 요구하고, 2번에 보시면 구분 건물 납품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보존 등기할 때는 그 일동 건물의 소재지나 각 층의 이렇게 평면도 이런 것들을 도면을 몇 평짜리 지금 아파트인지 그 평면대로 그게 우리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을 등기소에서 요구하고요. 그 뒷페이지에 가볼까요? 자, 용익권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용익물권, 임차권 합쳐서 용익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1번에 전세권, 2번에 지상권, 지역권, 3번에 임차권, 여기 다 용익권이죠. 근데 대부분 일부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기억 볼까요? 전세권에. 전세권이나 전세세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라고 되어 있죠. 전부가 아니라. 그죠?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그 다음에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2번, 3번도 다 왜냐하면 일부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우리 도면이나 그래서 건축물 도면이나 지적도 임야도를 떼서 등기소에 갖다 준 등기 있는데 일부의 용익권하고 소유권 건물의 보존 등기할 때만 가져가더라.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252쪽에 거기 5번에 우리 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적법 할 때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배웠는데 대장이나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갖다 주는 등기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토지 4가지 등기할 때만 갖다 주거든요. 4가지 등기할 때 우리 대장에는 토지 이렇게 대장에는 자, 지목 면적들이 적혀 있었죠. 그죠? 지목이나 면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이제 소유자가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장을 떼서 구청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 등기소에 갖다 주는 4가지 등기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할 때입니다. 우리 표시란 변경 등기는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지목을 바꿔주세요, 면적을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토지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면적이 얼마로 바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축됐는지. 그죠? 그게 적혀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대장이죠. 대장. 대장에서 먼저 이렇게 표시사항이 바뀌면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표시란 변경, 지목 바뀌고 면적 변경 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소에서 그 대장을 요구하고요. 자, 두 번째는 소유권
이 보전 등기할 때 여러분 대장을 또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제일 먼저 하는 등기잖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표제부가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 등기부에는 표제부 갖고 있는데 우리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에 표시사항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럼 그 토지 건물의 표시사항,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는 등기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 보전 등기로 할 때는 이 표제부 만들기 위해서 요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우리가 우리 대장을 등기소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멸실 등기죠. 우리 멸실 등기는 이렇게 있던 토지 건물이 목적 건물이 화재나 홍수 등으로 다 사라졌을 때 등기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멸실 등기라거든요. 자, 우리 갑이 등기소에 내 집이 자, 멸실돼서 새 집 치려고 멸실시켰습니다. 그럼 이 집에 멸실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왔을 때 우리 등기소에서는 뭐만 가지고 심사했죠? 그죠? 서류만 가지고 심사했죠? 현장에 가서 이 집이 멸시되는지 확인해서 그 등기부, 멸시되면 그 등기부 폐쇄 없애버리거든요. 그걸 폐쇄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니까. 그래서 등기관이 그런 거예요. 가봐. 그렇냐? 그럼 네가 서류상 이 멸시됐다는 증명서면을 가져와라. 그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우리 대장은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든요. 토지 건물이 멸실되면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멸실했는지 이제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니까 그 사실 조사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대장에 이렇게 멸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에 이렇게 멸실됐다는 이 서류가 적혀 있는 것을 등기소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 등기소에서는 멸실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입니다. 이전 등기. 우리 소유권 등기는 갑에서 을 앞으로 이 토지 건물이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때 넘어갈 때는 그 대장에 나와 있는 토지 건물과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이 같은 건물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그래서 이 대장과 등기부에 있는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토지 건물이 넘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할 때도 등기소에서는 우리한테 대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등기할 때만 네 가지 등기로 갈 때만 우리가 대장을 떼서 등기소에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란 변경, 보전 등기, 멸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요거 우리 암기할 때 우리 대변 보실이 이렇게 한 개거든요. 그리고 대는 이제 대장이고 변은 부동산 변경 등기, 보는 보전 등기, 표집을 만들기 위해서 실은 멸실 등기,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네 가지 등기로 갈 때만 우리가 대장을 떼서 우리 등기소에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252페이지에 봤더니 거기 큰 네 가지 등기 나와 있죠. 큰 목차 보시면 돼요. 1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 이렇게 써 있죠.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써 있죠. 3번은 부동산 그 변경 등기 있었죠. 토지 변경, 그 건축물의 표시 변경 이런 거죠. 증축되고 지목 바뀌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멸실 등기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네 가지 등기로 갈 때만 대장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그 7번에 254페이지에 그 7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등기소에 등기를 갈 때 그 권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동명이인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갑에서 요 집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요 우리 성명도 적고 자 주소도 적고 주소까지 적었더라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죠, 그죠?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민등초번이죠. 자, 그걸 여러분이 이제 갖다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요건데요. 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법인이나 외국인이나 회사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사업자 신고하면 우리 사업 신고하듯이 세무서에 이렇게 우리 그 부동산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그 부동산 등기할 때 필요한 부동산 등기용 요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의 요 등록번호를 우리가 적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기관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지선다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띱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법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조금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우리 등기나 등기부에 적어줄 때 그 소유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소유자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개인들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뭐 국가나 뭐 회사, 법인들, 뭐 비법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그 등기할 때 그 등록번호가 있더라. 우리 사업자 등록하듯이 그래서 그 등기용 요 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그 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기관이 5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합니다. 우선 요 국가나 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이런 사람들은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해주고요. 자, 법인은 회사들이죠. 회사는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은 요 주된 사무소 요 등기관이 부여해주고요. 자, 법인 아닌 사단대장 이걸 비법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종중 있죠, 그죠? 우리 종중 이런 것들.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주고. 자,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1교포, 재미동포, 이 재외국민들은 그 대법원 소재지, 우리 등기관이 부여집니다. 이게 서초구에 있는데 그 등기관, 그 사람이 부여주고, 외국인이 있죠,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민이 아니니까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지방 출입하는 거니까 우리 출입국 관리장이 요 부여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5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기관으로서 옳은 것, 틀린 것 요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인데 요거 여러분이 우리 암기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암기 사항이 요 국국이가 요 법주를 BC카드로 사서 제대하기 위해서 외출해야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국국이가 법주를 BC카드로 사서 제대하기 위해서 외출해야 요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그래서 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서 이게 국국이고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 부여죠. 그래서 법주고요. 그 다음에 비법인 있죠? 비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돼서 BC카드고요.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지지 등기관이 부여있죠. 그래서 제대하고요. 외국인들은 자꾸 출입하니까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해서 외출 이렇게. 그래서 국국이가 법주를 BC카드로 사서 제대하기 위해서 외출해야만이 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 페이지 250 그 5페이지에 거기 박스 있죠. 가로 2번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보세요. 그 왼쪽에 한번 잠깐 볼게요. 주민등록번호 7번 있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자가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첨부 정보로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하는 현행, 자, 우리 등기법은 현행
등기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우리 증명하는 정보는 모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게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 명의된 자가 기입할 때 그 종류를 적는데, 예, 그건 뭐 그냥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밑에 거 그냥 결론 보죠. 그 가로 2번에 그 등록번호 부여 기간 해가지고 그 5가지가 나오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국가, 거기에 줄쳐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국국이잖아요. 국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등기관서 있죠. 그래서 법주, 이렇게 보시고,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옆에다가 비법인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비법인이다 그러죠? 예, 비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BC카드.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그겁니다. 비법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기간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종중 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 준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은 외출했잖아요. 그 지방, 그 출입국 관서장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출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제외국민은 그 대법원 소재 등기관서 제대 그랬어요. 그 제대. 그래서 국국이가 법주를 BC카드로 사서 제대하기 위해서 외출해야만이 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쑥불쑥 우리 시험에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조금 해 두시고요. 그 256페이지는 아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 그거는 아까 봤었죠. 그 매매 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느낌, 매매 개나 소나 그때만 우리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첨부 정보로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아까 봤던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게 나중에 요 파트는 이제 우리 6월달 정도 지나면 요약집에 나올 거거든요. 요약집에 이 부분들이 다 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등기소에 갈 때 여러 지금 등기의 종류들이 여러 종류 있죠, 그죠? 우리 등기에서 이제 등기로 갈 때 여러 첨부 정보를 우리가 등기소에 이제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 등기가 있고 안 가져가는 등기 있는데, 아까 우리 거민받은 계약서가 있다 그랬죠? 거민, 우리 개나 소나 거민받는다 그랬었어요. 그래 다른 등기 아니고 요 소유권, 요 이전 등기할 때만입니다. 요 계약일 때,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거민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운 계약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거래가, 우리 중개사법 배울 거거든요. 그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제출한 데 있는데, 요거는 매매 계약일 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이에요. 요 매매 계약에 의한 요 소유권, 요 이전 느낄 때, 그래서 매매 개나 소나 우리 그래야 실거래가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느낄 때만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등기 필정보라는 것을 제공했죠, 그죠? 요건 아까 공동으로 신청할 때와 승수한 의무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때와 이렇게 승수한 의무자가 갈 때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보존 읽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제공하지 않죠. 근데 소유권 읽기에서 매매와 유증은 공동이니까 제공하지만 상속과 수용은 단독이니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공동이니까 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아까 6번째 우리 대장이 있었죠, 그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렇게 지목, 면적이 적혀 있는 거죠. 요거 제출한 게 아까 대장을 갖다 주는 게 대변 보실이 그랬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을 할 때 표제부 만들기 위해서 제공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느끼를 제공하고 부동산 요 표시란 변경 느끼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뀐 거죠. 그때 가져갔고 멸실 느끼 있었죠. 실질적으로 심사는 성기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니까 대장을 요구했죠. 대변 보실이. 그리고 도면이 있었죠. 아까 도면 일보 그랬었네요. 도면 일보. 일부에 용의권들 있죠. 아까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느끼는데 한 필지에 한 개의 건물이 아니라 수개의 건물
보존등기와 구분 건물 보존등기할 때 도면을 갖다 줬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가져가는 이제 서류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등기할 때 무슨 서류. 근데 옛날만큼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도면 이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기억하시고, 요 대장 갖다 주는 등기,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인가물이 지금 기본서 없어서 나중에 요약지 볼 때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첨부 정보로 가져가는데, 어떤 등기할 때 요 가져가는지 나중에 요거 요약집 나오면 요 박스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그 첨부 정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 우리 신청인들이 하는 거라겠죠, 그죠?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등기소에서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258페이지에 그 전자신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등기는 그 신청 방법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방문해서, 여러분이 이제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전자신청이라고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병절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방문 신청과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방문 신청을 먼저 쭉 본 다음에 나중에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하는 느낌하고 방문 신청하는 느낌, 차이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버리면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옛날만큼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등기는 누가 빨리 가서 1순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전세 들어가고 은행에 저당권 들어갔을 때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으니까. 근데 이 인터넷으로 시청하다 보니까 막 딱 다운되고, 그러면 다시 그 서류들 인터넷으로 막 제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서, 그래서 지금은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실제 법무사들도 지금은 이 소송 사건 가서 소장 제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 통해서 합니다. 전자. 근데 이제 요 등기인 자체는 지금 법무사도 직접 출석해서 서류 받으면 이제 출석해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이런 폐단들도 있고 이렇게 활용도가 좀 낮아서 지금 인터넷 신청하는 것은 많이 옛날만큼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 인터넷 신청하고 방문 신청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우리 인터넷은 집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방문해서 할 때는 출석해야 되는데, 인터넷은 집에서 하는 거니까 출석주의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다 할 수 있는데, 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법인 사단 재단 종중등은 안 돼요. 자연인과 법인만 할 수 있지 그 종중등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대리인, 우리 인터넷 우리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누구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업으로 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나 법무사뿐이, 우리들은 안 돼요. 인터넷. 그래서 그 변호사나 법무사에 한해서만 인터넷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방문할 때 우리가 서류들을 다 서면을 제공해야 되지만 인터넷에서는 전자문서화해서 이제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의무자들의 인감을 갖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터넷은 우리 인감은 공인인증 과정에서 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의무자들의 인감을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문 신청은 등기 유형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유형은 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 고시한 한 18가지 정도, 지금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 한해서만 인터넷 할 수 있어요. 모든 등기도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터넷 신청할 때 이제 중요할 텐데, 자연인들이 신청할 때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데 이거 사용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사용자 등록은 어디서 가서 하고 유효 기간은 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터넷 신청할 때
우리 조금 이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기본 이론 나갈 때 그때 요 부분 요 자료를 보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 기본서 이제 64페이지 요 부분을 이제 보겠는데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우리 등기는 우리들이 신청들이 우리 신청서와 여러 첨부 서면을 이제 갖다 주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신청인들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신청인들이 하는 것이고. 자, 우리 나머지들은 이제 등기소에서 우리 등기 준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등기관입니다. 예. 등기관이 이제 하는 절차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등기로 가면 접수하죠. 그죠? 등기소에서 접수하죠. 우리 접수한 순간 등기는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를 마친 것을 조건으로 등기비에 기록할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등기는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걸 접수해 놓고 자, 우리 서류 제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공동으로 왔는지 이건 뭐 할 때 그 심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류만 가지고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러죠.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허위 등기, 부실 등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서류 등을 우리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등기필 정보, 뭐 인감, 뭐 검인도 받아와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심사에서 그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거부합니다. 이게 뭐 있었어요? 각하라겠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이 심사에서 우리 등기를 거부하는 이 각하 사유가 자 29조 1호부터 이렇게 11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등기를 받아주지 않는 사유. 우리가 강론 배울 때 많이 배웠죠. 이렇게 이런 등기할 때, 뭐 보존 등기할 때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는 안 된다. 뭐 상속 등기할 때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안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강론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각하사유에서 쭉 적혀 있습니다.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하사유에 대해서 내가 신청만 하면 이 등기하는 우리 집 보고 원수지간이라고 각하를 시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송으로 갈 때는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는 신속하게 행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각하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구제를 우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그래서 요 이의신청, 요 절차, 요 부분도 우리 자주 우리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하 사유가 이제 통과되면 등기관이 우리 등기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겠죠. 그죠? 그 표제부 갖고 울구에다가 우리 신청서에 적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권리자 의무자 뭐 금액 이런 것들 등기 제목들 이런 것도 다 이제 적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등기관이 이렇게 등기부에 이제 기재하고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보존이 됐다가 소유권이 요 이전이 이렇게 넘으면 을 앞으로 이렇게 기재하고요. 종래에는 어떤 등기관이 이렇게 등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등기가 행해지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고 등기관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한 번호들이 있는데 이걸 식별부호라고 그래요. 이 식별부호를 붙이면 등기는 등기관이 요 자기 책임하에서 등기를 마쳤다는 완료됐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완료등까지 우리가 우리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한 것을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각하죠. 각하. 근데 내가 신청했다가 우리 신청인들이 등기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민법에서 취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절차법에서는 우리 소취소 이렇게 않고 소치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절차법에서는 치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취소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신청을 당사자들이 신청을 취소시키는 것을 요 치하인데 요 치하가 요 완료 전까지 요 식별부호를 붙이기 전까지 우리가 치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치하가 없으면 자, 우리 등기소에서는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으면 우리 새로운 저 집의 권리자가 됐죠. 그죠? 그럼 이 새로운 권리자가 됐다는 이 사람한테 우리 권리증, 아까 우리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었죠? 요걸 이제 작성해서 요 권리자들한테 주는 요 절차, 요 부분을 이제 또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부분이요. 요 각하사유하고 한 세 부분 정도 중요한데요. 각하사유하고
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등기가 있거든요. 예, 요 등기하고 또 요 이의신청입니다. 요 부분 요즘에 좀 시험에 자주 등장해서 요 세 파트가 우리 시험에 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지금 쭉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264페이지에 보실까요? 자, 264페이지에 접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접수. 보세요. 예. 거기 가로 2번만 정 볼게요. 가로 2번, 2번, 3번 정도 볼게요. 우리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하게 있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저장될 때 등기는 접수된 걸로 보고, 요때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요 접수한 때 등기는 효력이 있다. 거기 옆에다가 효력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접수 부분, 접수한 때 등기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 이때 넘어온다 그 얘기죠. 접수한 때 등기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고, 한편 그 인터넷 신청은 자동적으로 접수되는 게 나오죠. 전자 신청의 접수 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요. 자, 아까 우리 심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65쪽에 큰 6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 등기소에서 우리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각하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하 사유가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 29조 1호부터 자 12호가 나옵니다. 자, 20부터 1호부터 11호가 나오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등기는 이러한 등기를 신청으로 가면 요 등기한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각하 사유인데 그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하 사유는 여러분 쭉 한번 전체적으로 쭉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리 조금만 먼저 쉬었다가 우리 각하 사유도 중요하니까 각하 사유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